강철 부대의 식당은 전쟁터보다 숨막히는 곳이었다. 숟가락이 식판에 닿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앞만 바라보고 국을 떠넣었고 허락되지 않은 대화는 없었다. 작은 잡음조차 눈치 보게 만드는 긴장. 그것이 이 부대의 일상이었다. 그 순간 낯선 발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제복을 입은 여성이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날카로운 눈빛, 단정한 걸음. 그러나 계급장은 가려져 있었다. 멈춰. 굵은 목소리가 날아왔다. 장기문 원사가 서서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불만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병사들 식사 자리를 어지럽혀? 여성은 눈을 마주치며 짧게 대꾸했다. 길을 막으시는군요. 저는 단지 자리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식당 뒤편에서 중후한 발걸음이 울렸다. 민재욱 대령. 이 부대의 절대 권력자였다. 그의 등장은 공기마저 얼어붙게 했다. 병사들은 일제히 허리를 고추 세우고 긴장으로 국을 삼켰다. 이봐, 낯선 양반. 민재욱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식당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뚜렷했다. 여긴 내가 다스리는 강철 부대다. 계급도 밝히지 못하는 자가 고개를 들고 다니는 꼴은 처음 보네. 병사들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침묵이 한층 더 짙어졌다. 여성은 미소를 지었다. 강철은 겉만 단단해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안에서부터 믿음으로 단련될 때 진짜 강철이 되지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병사들 사이에 앉아 식판을 받았다.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넣는 모습은 당당했다. 식당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조용해졌다. 민재욱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그의 가슴을 스쳤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라 믿었다. 병사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눈앞의 여성이 바로 내일 이 부대의 지휘권을 쥘 신임 여단장 서하연 준장이라는 것을. 새벽 공기가 연병장을 가볍게 훑고 지나갔다. 훈련복 위로 서리가 앉은 듯 차가웠다. 병사들은 각계 대형으로 서 있었고 지휘관들은 단상 아래 앞줄에 정렬했다. 군악대의 드럼이 낮게 울리며 리허설을 마쳤다. 사회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졌다. 전 장병은 정렬 차렷 앞으로 정면. 정숙. 바람 소리만 들렸다. 민재욱 대령은 앞줄 중앙에 서서 턱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전날 식당의 낯선 여자를 떠올렸다. 이유 모를 비위가 상해 있었다. 이 부대의 질서를 흔들 만한 위험한 기색이었달까? 옆에 장기문 원사가 낮게 물었다. 대령님, 오늘 발표 혹시? 지켜봐. 민재욱은 짤막하게 잘랐다. 단상 뒤 커튼이 열리며 지휘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군악대가 충성을 연주했다. 그리고 사회관이 힘주어 외쳤다. 신임 강철 부대 여단장 서하연 준장. 순간 수천 개의 눈동자가 넓어졌다. 어제 식당에서 길을 막혔던 그 얼굴. 은은히 웃던 그 여자가 별 2개를 어깨에 단 채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민재욱의 표정이 굳어졌다. 장기문은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서하연의 제식 동작은 매끄럽고 간결했다. 경례를 받은 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옆으로 밀어두고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봤다. 목소리는 맑았고 단호했다. 나는 어제 이곳 식당에서 여러분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누구도 웃지 못했습니다. 수저가 식판을 두드리는 소리만 울릴 뿐 사람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 웅성임이 스쳤다. 민재욱은 정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다물었다. 강철은 단단함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하연이 말을 이었다. 속이 비어있으면 그 단단함은 한 번의 충격에도 부서집니다. 저는 오늘부터 강철 부대의 속을 채울 겁니다. 신뢰로, 안전으로, 책임으로. 장기문이 눈살을 찌푸렸다. 오태규 소령은 고개를 살짝 떨구었다.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그녀는 짧게 호흡을 고르고 말했다. 오늘 오후부터 전 부대 안전 점검 주간을 시행합니다. 훈련은 계획대로 하되 장비 상태 점검을 우선합니다. 점검에 문제가 발견되면 지휘구와 막론하고 즉시 보고하십시오. 보고자는 보호받을 것이며 보고를 묵살하는 자는 문책받습니다. 단호한 문장이 연병장을 관통했다. 민재욱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하연의 시선이 그를 스쳤다. 그리고 아주 짧게 멈췄다. 우리는 강하기 위해 변화합니다. 그녀는 경례를 붙였다. 군악대의 곡이 다시 시작됐고 연병장에는 어색한 침묵과 작은 숨소리들이 섞여 울렸다. 민재욱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웃기지 마. 그는 고개를 세우고 자기 사람들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계획대로 오늘 오후 산악훈련은 기존 강도로 강행한다. 산악훈련장은 바람이 세찼다. 절벽은 바위의 상처로 덮여 있었고 오래 매달려 있던 로프들은 색이 바랬다. 마찰에 달아 하얗게 털이 일어난 부분이 곳곳에 있었다. 준비 완료. 분대장들의 보고가 이어졌다. 민재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도 정상까지 3회. 포기하는 놈은 없다. 장기문 원사는 선글라스를 코끝에 걸치고 소리쳤다. 느려. 손에 물집 나는 게 무서우면 부대를 나가. 첫 번째 등반조가 올라붙었다. 바람이 로프를 흔들었다. 한 병사의 손등에서 피가 맺혔다. 악! 그 비명이 훈련장 낭떠러지에 울렸다.
그때 먼지와 바람을 헤치며 검은 지프 한 대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서하연이 뛰어내렸다. 헬멧과 장갑이 손에 들려 있었다. 훈련장의 소음이 순식간에 줄었다. 민재욱은 그녀를 향해 느릿하게 걸었다. 여단장님, 사무실 공기와 여기 바람은 좀 다릅니다. 조롱은 노골적이었다. 서하연은 대꾸하지 않고 로프의 털이 일어난 부분을 손가락으로 비틀어 보았다. 섬유가 바삭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그녀는 바로 안전요원에게 말했다. 비상 확보 준비. 하강 장비는 정식 규격으로만. 여단장님, 저 정도는 장기문이 끼어들자. 원사님. 서하연이 눈을 들었다. 지금 이 로프에 당신 자식이 매달려 있어도 저 정도라고 하시겠습니까? 순간 장기문의 표정이 굳었다. 민재욱이 들어왔다. 실전은 더 혹독합니다. 장비가 완벽할 거라 기대하고 훈련하진 않죠. 정신력이 장비의 한계를 덮습니다. 서하연은 말없이 하네스를 몸에 걸었다. 카라비너 소리가 딸깍하고 울렸다. 정신력이 장비의 한계를 덮는다는 말 현장에서 검증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민재욱이 눈을 가늘게 떴다. 서하연은 로프에 자의를 걸고 손을 올렸다. 손동작은 능숙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이 몸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었다. 로프가 삐걱 소리를 냈다. 누군가 숨을 삼켰다.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위로 따라 올라갔다. 중간 지점에서 그녀가 잠깐 멈춰 아래를 내려다봤다. 이 로프는 규정상 사용 가능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최저선일 뿐 생존의 보증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다시 올랐다. 이음새를 확인하고 발을 바꿔 디디며 정상의 고정 볼트를 지나며 손으로 테스트를 했다. 정상에 오른 그녀가 손을 들어 신호했다. 박수 소리가 흘렀다. 민재욱만은 움직이지 않았다. 서하연은 신속히 하강하더니 낡은 로프를 잡아당겨 발치에 내던졌다. 현재 상태의 등반 훈련 전면 중단. 전 장비 전수조사 실시. 규정 충족이 아니라 실전 안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민재욱이 낮게 말했다. 여단장님 명령을 거부할 권한은 없죠. 하지만 강철 부대의 정신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서하연은 짧게 숨을 고르고 그를 바라봤다. 대령님이 아시는 건 공포로 지탱되는 균형입니다. 강철은 공포로 단련되지 않습니다. 민재욱의 눈이 스쳤다. 장기문은 이를 악물었다. 오태규는 뒤에서 어딘가 불안한 표정으로 창고 방향을 힐끔거렸다. 그날 오후 강철 부대 최초의 전면 장비 조사가 시작됐다. 라벨, 제조일, 정비 이력, 마모도 모든 항목이 디지털 폼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정 합격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야간 투시경 비정품 부품 교체. 기록상으로는 정품 교체 완료. 실제로는 숫자만 바뀌어 있었다. 작은 균열이었다. 그러나 그 균열은 곧 벽 전체를 흔들 틈으로 자라났다. 군수가 사무실의 형광등은 유난히 하였다. 오태규 소령은 모니터 앞에서 손가락을 떨었다. 장부의 숫자들이 그의 눈앞에서 춤을 췄다. 바코드, 교체 이력, 창고 출고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댔더라. 문이 열리며 류도현 중령이 들어왔다. 작전 참모인 그는 깔끔한 제식 복장을 늘 유지했지만 오늘은 눈 밑 그늘이 깊었다. 오소령. 류도현이 낮게 불렀다. 점검표 내놔. 오태규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파일을 건넸다. 문제 없습니다. 다 규정대로. 류도현은 말없이 태블릿을 켰다. 데이터베이스에서 QR 히스토리를 추적했다. 서류상 교체된 야투경, 시리얼 2개가 같다. 정품 하나로 2개가 교체된 셈이야. 그는 화면을 들어 보였다. 설명해. 오태규의 웃음이 굳었다. 그건 군수청에서 기록을 잘못. 거짓말하지 말게. 류도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도 알고 자네도 안다. 이건 수치놀이가 아니라 목숨 문제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오태규는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마른 침을 삼켰다. 창고 뒤편의 야간 이동이 머릿속을 스쳤다. 트럭, 반입, 반출, 그리고 누군가의 눈빛. 민재욱. 중령님. 오태규가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이건 오래된 관행이었습니다. 다들 알면서 눈 감았죠. 현장에 필요한 것들 메우려면 약간의 융통성. 융통성? 류도현이 씁쓸하게 웃었다. 자네 말대로라면 강민석 일병의 죽음도 융통성의 결과겠군. 그 이름이 공기를 얼렸다. 몇 해 전 야간 산악행군 중 절벽 아래로 추락한 병사. 공식 보고에는 개인 과실 4글자가 전부였다. 그러나 그날 강민석이 쥐고 있던 야투경은 시야 왜곡이 심한 구형이었다. 교체 요구가 묵살되었다는 말이 떠돌았다. 오태규의 목에 핏줄이 섰다. 전전 그건 모릅니다. 모르면 이제 알 때다. 류도현은 서류를 덮었다. 오소령, 자네가 무엇을 지켜왔는지 생각해봐. 자네의 침묵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였는지. 문이 다시 열렸다. 서하연이 들어왔다. 담담한 얼굴, 묻지 않는 눈.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컵 2개를 내려놓았다. 차 한잔합시다. 세 사람 사이에 김이 났다. 허브차 특유의 은은한 향. 서하연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범인 색출이 아닙니다. 진실 복원입니다. 그게 이 부대를 살립니다. 오태규의 손이 컵 위에서 떨렸다.
여단장님, 저는.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두 눈이 붉어졌다. 돌이킬 수 있을까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서하연이 답했다. 오소령, 기록을 열어주세요. 전부. 오태규는 마지막 망설임을 삼켰다. 그리고 서버에 감춰둔 폴더를 열었다. 거래 내역, 외상장부, 정품 도장을 찍어둔 스캔 파일, 비정품 반입 기록. 태블릿 화면이 빛나며 잊힌 과거를 드러냈다. 그날 밤 군수 창고 문이 철컥 소리를 냈다. 장기문 원사는 창고 앞에서 헌병을 노려보았다. 이 야밤에 창고 수색이 웬 말이야. 헌병이 차분히 답했다. 여단장 지시입니다. 협조 바랍니다. 장기문은 일부러 크게 웃었다. 여단장님? 며칠 지나면 알게 될 거야. 강철 부대는 종이 행정으로 돌지 않아. 그의 말투에는 스스로에게 되뇌는 주문 같은 비린내가 배어 있었다.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외부 감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강철 부대의 데이터베이스가 통째로 복제되었다. 브리핑룸의 조명은 너무 밝았고 마이크는 너무 가까웠다. 의자에 앉은 사람들의 등은 더 곧게 펴졌다. 첫 증언자는 오태규 소령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조정했다. 군수가 소속 오태규 소령 진술하겠습니다. 감사관이 준비를 고개로 재촉했다. 오태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정면을 보았다. 비정품 부품 반입 및 장부 조작에 가담했습니다. 지시자는. 그는 잠깐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민재욱 대령입니다. 브리핑룸의 공기가 흔들렸다. 누군가 볼펜을 떨어뜨렸다. 민재욱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증거를 제시하시오. 감사관이 말했다. 오태규는 태블릿을 연결했다. 스크린에 파일 목록이 켜졌다. 전자서명, 계좌 흐름, 교체 이력 그래프. 한 줄 한 줄이 누군가의 숨소리를 바꾸었다. 두 번째 증언자는 류도현 중령이었다. 그는 문서 파일 하나를 천천히 열어보였다. 제목 사망사고 관련 비공식 진술서. 몇 해 전 야간 산악행군 중 낙하 사망한 강민석 일병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사고 전 장비 이상 보고가 있었습니다. 야간 투시경 시야 왜곡. 교체 요구는 약함으로 묵살되었습니다. 지휘 라인은 저였고 최종 판단은 민재욱 대령의 지시였습니다. 민재욱의 고개가 살짝 들렸다. 감사관이 물었다. 지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까? 류도현이 화면을 넘겼다. 보급 창고 CCTV에서 캡처된 파일. 밤 11시 43분 누군가가 박스를 들고 나와 태그만 교체하는 장면. 정면은 잡히지 않았지만 옆 얼굴과 걸음거리는 기괴할 정도로 익숙했다. 그리고 작전 일지의 메타데이터. 수정 기록이 남아있었다. 편집 시간, 접근 계정, IP. 저는 침묵했습니다. 류도현이 덧붙였다. 그 침묵으로 한 명의 죽음을 개인 과실로 밀어넣는데 동조했습니다. 오늘 그 죄를 인정합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서하연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비난의 표정도 칭찬의 표정도 아니었다. 오직 정면 응시. 감사관이 시선을 옮겼다. 민재욱 대령. 진술하시겠습니까? 민재욱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넓은 어깨를 펴고 마이크 앞에 섰다. 나는 강철 부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장비가 완벽하길 바라는 건 약자의 발상이다. 전쟁은 억지와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이다. 약간의 비리는 현장 유지를 위한 필요하기였다.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낮게 탄식했다. 감사관의 펜촉이 공기를 찢었다. 대령. 본인은 지시 사실과 결과의 책임을 인정합니까? 민재욱은 미간을 좁혔다.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마에 핏줄이 섰다가 사라졌다. 나는 강하게 만들었다. 그 답은 사실상 부정이었다. 신문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증거 목록은 늘어났고 침묵의 죄가 무게를 더했다. 결국 징계 결과가 전 장병 공지로 내려왔다. 민재욱 대령 보직 해임 및 정직 6개월. 장기문 원사 가혹행위, 문서 위조 관련 징계 및 법적 처벌 회부. 오태규 소령 군수품 횡령 및 문서 조작 법정 구속. 관련자 징계 또는 주의, 보직 이동. 민재욱은 결과 발표문이 읽히는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패배감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마치 오랜 시간 틀어막아둔 소음이 갑자기 꺼지며 남긴 허기 같은 것. 저녁 자택의 등불 아래 그는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먼지 낀 상자를 꺼냈다. 사진. 편지. 젊은 병사들의 웃음이 셀로판지 아래에 갇혀 있었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이 멈췄다. 강민석 일병. 그의 웃음은 눈부셨다. 민재욱은 이마를 짚었다. 오래전 어느 밤 모래먼지가 많은 공기, 누군가의 교체해 주십시오라는 목소리. 나약하다고 내뱉던 자신의 어조. 그 기억이 식은 가시처럼 늦게, 아주 늦게 박혔다. 그는 느릿하게 펜을 들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첫 문장은 짧았다. 사과드립니다. 브리핑룸의 스크린에는 새로운 대시보드가 떠 있었다. 파란 막대, 회색 점, 빨간 점. 장비 수명주기, 정비 이력, 마모 경고가 실시간으로 갱신됐다. 군수병들은 처음 보는 화면 앞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부터 모든 장비는 바코드 마이너스 QR로 추적한다. 서하연이 말했다. 한 사람이 기록을 바꾸는 일은 없다. 교차 승인 군수, 안전, 사용자 대표 3자 서명 없이는 반출도 교체도 없다. 뒤쪽에서 손이 들렸다. 군수병장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단장님, 현장에선 속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절차가 많으면 작전 준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하연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지적이다. 그녀가 리모컨을 눌렀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다. 패스트 마이너스 트랙 긴급 전개 절차. 긴급 상황에 한해 현장 지휘관 단독 승인으로 반출을 허용한다. 단 사후 24시간 이내 3자 확인과 로그 업로드는 의무다. 속도와 책임 둘 다 잡는다. 회의장 여기저기서 작은 안도의 숨이 섞인 웃음이 터졌다. 오후 행정동 로비에 은색 메일박스 같은 함이 설치됐다. 정면에는 글씨가 굵게 새겨졌다. 소리함. 익명 제보는 익명으로 남습니다. 보좌관이 설명했다. 접속 로그는 암호화되어 여단장 단독 열람. 무고 제보는 조사 후 기록되지만 보복은 금지입니다. 보복 적발 시 가중 징계. 처음 며칠 소리함은 비어 있었다. 누군가 지나가며 툭 치고 가기도 했지만 메모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왔다. 3소대 샤워실 더운 물 고장. 2주째입니다. 야간 훈련 끝나고 너무 춥습니다. 서하연은 그날 저녁 시설반을 데리고 샤워실로 갔다. 메모를 적은 병사가 누군지 묻지 않았고 고장난 배관을 직접 확인해 사진을 찍어 기록에 올렸다. 다음 날 새 배관과 보온재가 도착했다. 샤워실에 김이 서리자 병사들의 얼굴에서 말없는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편지들이 오기 시작했다. 선임이 계속 개인 심부름을 시킵니다. 말하면 더 큰일 날까봐 무섭습니다. 야투경 배치가 지역별로 편중됩니다. 신청했는데 3번째 밀렸습니다. 야간행군 중 발목 보호대가 모자랍니다. 모든 메모는 사안별 번호가 붙었고 진행 상태가 게시판에 공개됐다. 접수조사 조치 피드백 4칸 위로 작고 선명한 초록색 LED가 하나둘 켜졌다. 강당에서 안전브리핑 의무화 첫 교육이 열렸다. 앞줄에는 분대장들이 앉았고 뒤에는 병사들이 빼곡했다. 서하연이 화이트보드에 굵은 글씨로 적었다. 훈련 중 누구나 중지 HOLD를 걸 수 있다. 웅성임이 번졌다. 정말 누구나요? 이병도요? 서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병부터 여단장까지. 위험을 감지한 사람이 책임자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대신 중지 사유는 명확해야 한다. 관찰 추적 요청 3문장으로 즉각 보고한다. 예를 들어 로프 2번 지점 마모 관찰 하중 증가 시 절단 위험 추정 예비 로프로 교체 요청. 누구든 훈련을 멈출 수 있지만 아무도 생각 없이 멈출 수는 없다. 장기문이 뒷자리에서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했지만 어딘가 초점이 흔들렸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후임 원사가 낮게 속삭였다. 원사님, 바뀌는 게 맞네요. 장기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앞을 보며 이를 꽉 물었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과거의 구호가 울렸다. 약한 놈은 도태된다. 그 구호는 이제 스스로에게 더 큰 칼날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었다. 월말 연합훈련 날. 준비 브리핑에서 한 병사가 손을 들었다. 겨우 1병 계급장. 보고합니다. 2분대 야투경 1대 포커싱 링 유격. 야간 시야 흐림. HOLD 요청. 찰나의 정적 후 서하연이 대답했다. 요청 승인. 예비로 교체.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안전 담당 하사가 벌떡 일어나 예비 장비를 가져왔다. 훈련 시작은 3분 늦춰졌지만 그 3분은 그날 밤 2번의 발목 골절을 막았다. 새벽 2시 연합훈련 종료. 상황판에는 목표 달성이 깔끔하게 표시됐다. 군단 참모가 서류를 넘기다 고개를 들었다. 강철 부대, 이번에 사고 제로네요. 서하연은 고개를 숙였다. 사고 제로는 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잠깐 바라봤다. 어둠 속 어딘가에 이제는 한때의 지배자도 있었다. 민재욱. 민재욱의 집은 조용했다. 액자 속 젊은 장교 시절 그의 사진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하지만 거울 속의 현재는 어딘가 해안의 바람에 오래 깎인 암석 같았다. 문자를 확인했다. 기록실 자문 제한 면담 가능 시간 회신 바랍니다. 서하연의 보좌관이었다. 그는 잠시 폰을 내려두고 책상 서랍에서 한 봉투를 꺼냈다. 강민석 일병 부모에게 보낸 편지의 회신이었다. 원망도 분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원문에는 대령님이었으나 부모는 습관처럼 장군이라 썼다의 편지를 읽고 우리도 마음의 자리를 바꿔보려 합니다. 아들의 이름이 잊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아들들이 안전하길 바랍니다. 글자가 흐렸다. 민재욱은 눈을 감았다. 이제야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전장에서는 적을 보며 앞을 돌진했는데 지금은 자신을 향해 한 발을 떼는 게 이렇게도 어렵다. 그는 회신을 보냈다. 가능합니다. 기록실에서 뵙겠습니다. 기록실은 작은 박물관 같았다. 오래된 배낭, 찢어진 야투경, 낡은 로프 한 줄. 장비 옆에는 작은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실패도 기록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서하연이 먼저 와 있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령님. 이젠 그 호칭 듣기도 민망하오. 민재욱이 짧게 웃었다. 민 선생이라 불러주십시오. 둘은 잠시 침묵했다. 서하연이 로프를 가리켰다. 이거 훈련장에서 보셨죠? 민재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내 오만이 얼마나 육중했는지 봤소. 오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서하연이 말했다. 문제는 그걸 기록하고 기억하느냐입니다. 기록실에서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전술, 장비 운용, 실패와 교훈 구술로 남겨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 민재욱은 로프의 끝을 손가락으로 만졌다. 거친 섬유의 촉감이 피부를 긁었다. 이게 마지막 복무겠지요? 아닙니다. 서하연이 고개를 저었다. 복무는 계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혜는 전역하지 않거든요. 민재욱은 조금 웃었다. 지혜라 과분한 말이요. 그날부터 그의 자리는 기록실 책상 앞이었다. 스탠드 불빛 아래 그는 오래된 작전 일지를 펼치고 기억과 사실을 분리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옳았다라는 문장을 나는 그렇게 판단했다로 바꿨다. 문장의 주어가 줄어들수록 기록은 명료해졌다. 젊은 장교들이 기록실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선생님, 도심 고층 밀집 지역 수색전에서 층간소음이 변수로 작용할 때 전개 속도 조절은 어떻게? 그는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소음 지도를 먼저 그려. 어디서 반향이 커지는지. 그럼 저기가 적의 귀가 되는 거지. 사상자 줄이려면요? 좋은 질문이야. 퇴로를 먼저 그려. 들어가는 길보다 나오는 길을 더 두껍게. 살아 돌아올 그림이 먼저 있어야 들어가는 거다. 그의 입에서 정신력 대신 이유와 그림이 나왔다. 병사들의 노트에 작은 별표들이 늘었다. 어느 날 기록실 문턱에서 류도연이 멈춰섰다. 민재욱이 고개를 들었다. 둘의 눈이 잠시 부딪혔다. 예전 같으면 끓어오르는 분노로 공기가 금방 무거워졌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들어오게. 민재욱이 먼저 말했다. 차라도 한 잔. 류도연은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찻잔 사이로 김이 피어올랐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사과드립니다. 류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늦었습니다. 더 빨리 말했어야 했습니다. 나도 사과하네. 민재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에게 그리고 강민석에게. 그 이름에 둘은 동시에 눈을 내리깔았다. 민재욱이 말을 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지위가 뭔지 다시 배우는 중이야. 지위는 내 말에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올라오게 하는 일이더군. 류도연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저도 배우는 중입니다. 침묵이 얼마나 비겁한지 목에 걸린 돌처럼 알겠더군요. 둘은 찻잔을 들어 올렸다. 서로의 눈빛은 뒤늦게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과거가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겠지만 미래를 위해 정면을 볼 수 있는 속도가 생겼다. 강당에서 전체 간부 회의가 열렸다. 한 대대장이 벌떡 일어섰다. 과거 장기문과 어울렸던 인물이었다. 여단장님, 요즘 병사들이 중지 걸고 장비 바꾸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너무 보호적인 것 아닙니까? 공기가 얼었다. 서하연은 그에게 시선을 맞췄다. 대대장님, 전투력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임무 달성 능력입니다. 그 임무에 사상자 최소화는 포함됩니까? 대대장이 말을 멈췄다. 물론 포함됩니다. 좋습니다. 서하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임무 달성과 사상자 최소화 두 가지를 동시에 더 높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훈련 결과가 그 증거죠. 전투력은 목숨을 소모해서 세우는 탑이 아닙니다. 살려서 돌아오는 길을 알아낸 집단의 힘입니다. 회의장 뒤쪽에서 누군가 작은 박수를 쳤다. 한 사람의 박수는 이내 여러 사람의 박수로 번졌다. 장기문은 그 박수 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었다. 여단장님. 모두의 시선이 모였다. 늦었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후임들에게 사과하고 교육에 다시 서겠습니다. 몇몇 간부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서하연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원사님. 그날 이후 장기문은 가혹행위 예방 강의의 첫 번째 강사가 됐다. 그가 말했다. 난 과거를 미화하지 않겠다. 두려움은 복종을 낳지만 존중은 책임을 낳는다. 둘의 차이를 늦게 배웠다. 너희는 나보다 일찍 배워라. 젊은 병사들의 눈빛이 또렷해졌다. 봄이 왔다. 연병장 가장자리에 심어둔 어린 나무에서 잎이 났다. 병사들이 점심시간에 둘러앉아 김치볶음밥을 나눴다. 웃음이 오갔다. 과장되지 않은 소리, 그러나 숨기지 않는 사람의 소리였다. 서하연은 그 곁에 식판을 들고 줄을 섰다. 이 줄이 제일 맛있다면서? 병사들이 허둥지둥 일어나려 하자 손을 저었다. 앉아. 내가 줄 설게. 그 옆을 지나던 한 이병이 용기 내낮게 말했다. 여단장님, 그 새로 나온 발목 보호대 좋습니다. 장거리 행군 때 진짜 차이가 납니다. 피드백 고맙다. 착용 감각 기록 남길 수 있겠나? 다음 발주에 반영하자. 그녀는 태블릿에 빠르게 메모를 남겼다. 훈련장에는 신전술 개발반이 꾸려졌다. 계급 불문 아이디어 공모. 첫 주제는 소음 마이너스 빛 지도 기반 도심 수색.
AI에 지도를 넣고 병사들이 직접 소음 샘플을 채집해 업로드했다. 작전 그림은 매시간 업데이트됐고 전개 속도는 느려졌지만 정확해졌다. 속도가 느려졌는데 임무 달성 시간은 줄었네. 참모가 놀랐다. 우회와 우선순위가 좋아졌으니까요. 중사 한 명이 웃었다. 괜히 뻗지 않고 똑똑하게 뻗습니다. 그날 저녁 기록실에서 민재욱이 노트를 덮었다. 문틀에 기대어 있던 서하연이 물었다. 오늘은 무슨 교훈이었습니까? 민재욱은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강철은 단단해서 부서진다. 대신 유연해서 살아남는다. 전엔 몰랐지. 그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에는 오래 묵은 소금기가 빠져 있었다. 내일 강민석 부모님이 옵니다. 서하연이 말했다. 추모비에 작은 표지석을 덧붙이죠. 그의 이름으로 안전을 배웠다. 민재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국군의 날. 강철 부대는 군단장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다. 보고서의 첫 문장은 간단했다.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전투력의 정립. 기념식에서 병사 대표가 무대에 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우리는 이제 누구의 눈치를 보며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먹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믿고 움직입니다.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덮었다. 서하연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보았다. 그녀가 꿈꿨던 장면이었다. 강철의 빛은 이제 공포의 번쩍임이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에 번지는 반사광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서하연은 작은 봉투를 하나 들고 기록실로 갔다. 선생님. 민재욱이 고개를 들었다. 이임 전까진 이 자리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녀가 웃었다. 그 뒤에도 원하신다면 계속. 그는 봉투를 열었다. 자원봉사 지도관 위촉장. 글자들이 작게 떨리며 눈에 들어왔다. 예, 알겠습니다. 둘은 기록실 문을 나섰다. 연병장 가장자리의 어린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사이로 병사들이 뛰어갔다. 차고 밝고 살아있었다. 저녁 무렵 추모공원. 비석 표면에 새 글귀가 빛났다. 강민석. 너의 이름으로 우리는 안전을 배웠다. 민재욱은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옆에 선 류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선생님. 류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휘관의 첫 번째 의무는 뭘까요? 민재욱은 오래 생각하듯 하늘을 보았다. 노을은 강철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살려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요, 마지막이지. 둘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다. 멀리서 병사들의 구령이 들려왔다. 호흡이 맞았다. 발걸음이 맞았다. 눈빛이 맞았다. 강철 부대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이름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움직였다. 그리고 함께 전진했다.